저는 지금 현재 황동로에 소속돼 있고요. 우리 청림교회를 지금 10년 차로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지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미자립교회 한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아픈 소식을 듣고 빨리 이제 이런 과정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온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활동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뭐 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여전히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또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사역들을 이 코로나 2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쉬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크게 변화 없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총회가 이렇게 제공하는 이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 이제 막바지를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만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면 아마 새롭게 부활의 우리 은혜를 맛보는 그런 감격으로 우리 교회들마다 특히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마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짧은 영상과 또 방송국에서 지금 이제 CBS나 MBC에서 이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가 짧은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순례 시간에는 도심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서관과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북악하늘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로 이어지는 정릉동 508단지에 위치한 북악하늘교회. 교회 주변은 도심 속 대규모 빌라단지지만 산 중턱 외진 곳에 위치해 그 흔한 편의점이나 카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북악하늘교회가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5천여 권의 엄선된 책들을 갖춘 작은 도서관이자 양질의 커피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동네 카페로서 지역 주민들과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이 워낙 조용하고 한적하다 보니까 여러 상업시설을 비롯한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교회가 들어가서 이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를 구성해 나간다면 가장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북악하늘교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열린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꽃꽂이와 공예 등을 가르치는 다양한 활동을 비롯해 이른바 문화 읽는 화요일과 독서 모임 등을 열고 유럽 단편영화제와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리상 저 마을버스 하나 다니고 뭐 이렇게 근처에 뭐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이런 게 생겨서 여기 주민들은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의 그 공간과 선교와 종교적 실천, 행동이 너무너무 지금 시대에 필요하고 도서관과 카페가 어우러진 목회는 기성 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 이른바 가나안 성도 등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책이라는 것을 매개로 또 커피를 매개로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들이 오갈 수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또 때로는 방어도 하고 옹호도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북악하늘교회. 작은 개척교회로서 겪는 어려움도 많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설립 등 더 큰 비전을 품으며 지역사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여기 저 하나 더 MBC 것도 하나 보여주시고 이제 모니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니터요.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동시설에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이 아닌 주민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 신도심 아파트 단지의 한 작은 도서관. 40여 제곱미터의 아담한 규모지만 8천여 권의 서적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온 책부터 독지가들의 기부를 통해 도서관은 항상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은 그 어느 도서관도 부럽지 않습니다. 평일인데도 방과 후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하루 이용자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읽을 책도 많아서 자주 찾아요. 도서관 관리부터 운영 등 모든 업무는 주민 스스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대화와 소통 시간을 갖는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는 그런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 아파트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광양읍의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재능 기부로 12주 과정의 색종이 접기에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대형 도서관과의 차이점입니다. 도서구입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주택가 주변에 들어선 작은 도서관만 모두 18곳. 바쁜 일상 탓에 대형 도서관을 찾기 힘든 요즘, 접근성을 바탕으로 작지만 알찬 문화 공간으로 주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기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지금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작은 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청림교회도 어려운 코로나 시간에 함께 이 아이들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작은 도서관으로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물품 기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과 또 외국인 사역자들, 외국인들 우리가 나름대로 도와주는 네트워크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의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그러시면은 뭐 좀 이따 나오면은 나올 때 사인을 좀 보내주시면 지금 이제 청림교회에서 코로나 이 가운데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시청을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네. 지금 여러분한테 여기 팜플렛을 하나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 팜플렛은 작은 도서관에 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1시간 배정받은 시간을 가지고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많은 어떤 역할들과 또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저희가 4월 25일하고 또 4월 28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든 정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정보는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무료 세미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지금은요? 안 돼요? 미리 일찍 와서 준비를 했는데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면 시간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잘 인지해 두시면 아마 필요 없는 그런 좀 이렇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갈 수가 있고요. 또 강의를 잘 들어주시는 교회들은요, 해마다 저희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마다 구마다 한 1년에 한 400만 원, 500만 원씩 책을 지원하는 이제 지원비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마다 받고 있고 이번에도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한 2,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책을 살 수 있도록 구입비를 잘 저희가 활용하고 정말 좋은 베스트셀러들을 한 10,000여 권 정도 저희 교회도 이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도서관을 큰 교회에서만 하는 어떤 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도 얼마든지 작은 공간 1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책을 1,000권 이상 정도 확보하면 어느 교회나 쉽게 도서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설치가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잘 운영을 해도요, 1년에 최소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저기 지방에 있는 통영이나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1억 이상씩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교회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의 예산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교재를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는데 53페이지 쪽으로 보시면은요, 이 도서관에서 진행되어질 때 많은 이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6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연말 정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정도보다 더 많은 교회가 1년에 아마 지금 연말 정산을 통해서 이제 환급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도서관에서도 환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이제 손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서는 공모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 형태 뭐 지금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모 사업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든지 또 각 기업들마다 여러 형태로 이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곳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재정에 부담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지금 현재 월 회비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교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우리가 사역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준비할 때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도서관은 평생 교육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서관이다 그러면은 책만 모으고 책을 읽고 책을 빌려가는 대여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책만 많이 갖다 놨다고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문화 소통의 창구로서 이 도서관을 복합문화센터의 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됐나요? 네, 그러면 잠시 저희 교회 사례를 한번 보죠. 저희가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목적이니까 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 지금 8년 동안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이용하셨고 또 결과로 교회도 안정을 지금 이제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고방이고요. 이 레고방이 아이들 편의시설로 아이들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레고도 하고 또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문화체험들, 뭐 난타라든지 프로포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을 이것도 있지만 좀 다른 영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스크를 쓰고 활동했던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금 그 기자재는 다 지원을 받은 거예요. 에어컨, 자동차 모든 부분들이 뭐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서 에어컨, 청정기, 복사기 하여간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생필품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뭐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교회 예산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는데 뭐 은행에서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서도 다양한 이런 프로포절 공모 사업을 따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이상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뭐 이불도 나누고 뭐 침대도 나누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이마트의 뭐 재고 물품 같은 경우도 나눌 수 있고 뭐 쌀도 기증을 받아서 정말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제한이 많은데 이게 이제 교회 이름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이 거점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정말 부담이 없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비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정을 마련을 하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모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모이고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또 영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문화체험 이게 토요일마다 우리는 애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유적지라든지 또 습지라든지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좋은 문화 공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토요일을 아이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열심히 아마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우리 동네가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문화 체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 모여서 뭐 바리스타서부터 또 이쁜 글쓰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진행하고요. 또 저희 법인에서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사역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바리스타 교육, 한글 교육, 그 다음에 임용, 그 다음에 네일 아트 이런 과정들을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나눌 때 정말 외국 친구들이 유학온 기분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게 또 중심이 돼서 축구부도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한 30명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로 구성된 꼬프레이라는 그러한 축구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다 풀어간다는 부분들은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까지 운영하는 계기가 됐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제도권 이제 복지센터로 아이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이제 공부방인데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마 이 지역아동센터까지 연결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필요의 요구 때문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랑 도서관이 함께 병행되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월 2,500만 원 정도가 재정적으로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고 프로포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일부 회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서 좀 매월 그래도 외부로부터 2,5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재정이 우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도서관과 교회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교회들은 이 오프라인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는 모이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오프라인상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저희도 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대면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제 풀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은 평생 교육 시설이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온라인에 우리가 평생 교육원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모바일 리더십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신상 정보가 저희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 이런 그분들의 어떤 그 인적 사항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분들이 온라인에서만 무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제 특강이라는 형식으로 또 수료증을 주고 자격증을 주고, 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기수별로 동호회라는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지금 1000만 인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포함해서.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지역의 이 반려견 인구를 위해서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좀 더 체계적이지 못한 접촉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이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반려견을 어떻게 잘 키우고, 또 반려견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이 반려견을 또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 25강 정도 그렇게 이제 강좌로 우리가 다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역의 맘카페라든지 온라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뭐 전단지 안 돌리고 현수막 안 돌리고 얼마든지 이 SNS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정보가 그분들에게 도착했을 때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 무상으로 이 온라인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70강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모바일 리더십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탑재해서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지금까지 해왔던 지속적인 방법들은 코로나 이전에 뭐 사람 만나서 뭐 비타민도 주고 껌도 주고 커피도 주고 뭐 휴지도 주고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애정을 보이고 접근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런 관계 전도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육이라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필요에 맞는 강좌들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화 시켜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이 마치면 저희가 이제 법인을 2가지를 운영합니다. 한국복지목회협의회와 한국다문화 희망협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법인에서 자격증 과정으로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에게 자격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수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좀 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펙을 위해서 이 자격증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굉장하게 좋은 저희가 이제 반응을 보이고요. 한 3년 동안 4년 정도 바리스타를 저희가 한 600명 이상, 바리스타만 600명 이상 이렇게 기수별로 한 25명, 30명씩 그렇게 해서 바리스타가 운영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교회들도 이 코로나 시대가 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이제 개념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이 도서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잘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접목하시면은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우리가 신천지 사태를 다 기억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신천지가 한 14만 4천 명 정도를 나름대로 모으기 위해서 아마 과거에 한기총하고도 CBS하고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신천지 이단들은 다 끝났다. 이제 이 신천지는 이제는 이제 재기불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뭐 40만 명 이상 회원들을 확보하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본 결과 이분들이, 이 신천지 이단들이 지역사회와 접촉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문화센터라든지 평생교육원이든지 작은 도서관이든지 이러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거점들을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뭐 문화센터를 통해서 바이올린, 기타라 이런 거 무료로 가르쳐주고, 뭐 여러분도 뭐 웬만한 교회들마다 그런 전단지도 갖다 붙이고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다 문자로 다 정보도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이 뭐였는가 저희들이 또 추적을 하고 이제 우리 과정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플랫폼들을 거점을 만들어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우리 교회들은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모든 부분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교회 안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활성화된 케이스인데, 뭐 알다시피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들,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태 환경 자체가 무너졌고요. 저출산 고령화, 뭐 안티 세력들, 뭐 교회가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여준 또 여러 가지 좀 불신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조금 위축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다 누구나 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지역과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교회 중심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점을 우리가 교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사랑방 같은 역할로서의 이 작은 도서관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또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키워가면서 교회가 스폰서 역할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원해 나간다면은 분명하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천지를 뭐 본받고 배우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략적으로 이러한 거점들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단들도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조금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배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략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도 빨리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 그러한 합법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인식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작은 도서관을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처음부터 이게 아무도 없는 교회를 저희가 이게 경매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돼지갈비집입니다. 숯불갈비집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경매로 나온 부분을 인수를 해서 저하고 아내하고 가족이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한 달에 내야 될 이자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부분이 접촉점을 만들자.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게 작은 도서관이었고, 그 작은 도서관이 결국에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내고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원격 평생교육원, 이제 평생교육원을 설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도 자연스럽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정부가 허락한 허락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이게 종교 시설이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린 시설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종교 시설에도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이 신청서를 내었을 때에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시고 거의 대부분 도서관을 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도서관을 시나 구에서 허락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건 국가가 보호하는,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과거에는 모든 부분들을 교회가 선도했고 교회가 모든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을 거의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프로그램 면에서도 교회가 많이 이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신력을 우리가 교회 안에 갖출 수 있다면 지금하고 조금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이 거부 반응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도서관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입니다. 아마 웬만큼 성장하는 교회들, 역동적인 교회들, 여러분들이 다 한번 분석해 보시면 교회마다 문화센터, 비전센터, 교육센터, 작든 크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에는 카페를 매개로, 커피를 매개로 소통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방과 후 주중 프로그램,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과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주중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시면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지역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도우미 역할로서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도서관 안에서 합법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구성을 해서 이 합법적으로 이 모든 기능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사회 구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 구조에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역할 역시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은 독서 치료라는 상담 기법을 통해서 상담 센터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각 시마다 구마다 바우처 예산이 있어요. 문화적인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교회 안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또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교회가 다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보다 이런 부분들을 이 도서관이라는 이 거점과 이 거점을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 독서 치료와 관련된 바우처 프로그램들을 따올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케스트라 2년 동안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해봤고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료로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올린, 플루, 우쿨렐라, 기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우고 상담 치료까지, 그래서 미술 치료까지 진행을 하고 또 난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재정 부담 없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거 볼 때에 이 바우처 예산을 도서관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요, 여러분 합법적인 아이들을 위한 주중교육 아주 중요한 아주 거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수학을 가르치거나 아이들 학습과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것만 또 찍어가지고 보고하는 학파라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외에는 종교적인 행위 외에는 자꾸 제한을 두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돈을 받는다? 5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행위들은 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 행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태로 아이들이 10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그 대상으로 돈 안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주중에 안전하게 돌보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는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대안학교가 어려우면 국제학교를 생각하는데 이게 웬만한 교회들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70%의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서관은요, 이 주중교육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책만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화책만 봤습니까? 대체적으로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자리 잡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거기서 자기 진로, 자기 스펙을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입시 공부하고 대체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이미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을 때는 자기주도 학습관으로 주중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능,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애들이 학원 다니고 2개, 3개 다녀도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중산층 그 밖에 있는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역할과 학습을 합법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인성 문제, 진로 문제, 또 아이들의 어떤 학습이나 또 어떤 특성화된 교육들을 이 대안학교 같은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서관을 설치하셔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거점을 교회들이 확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도서관은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은 평생교육센터예요. 평생교육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모시고 한 5만 원, 7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작은 도서관에서 합법적으로 회비를 받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교회가 여력이 안 되는 교회들은 강사를 섭외하는 데 어렵고 사람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개척을 했고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해봤지만 저희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유들을 저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하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레고방이라는 게 지금 이 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문화센터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놀 데가 없어요. 경기도 광주는 경기도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설치하고 책을 한 5천 권을 갖다 놨는데 교회라는 문턱을 못 넘어와요. 한 6개월 동안 책은 많이 갖다 놨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넘어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카페를 북카페 형태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한 달 동안 시음회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커피 때문에 매개가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보니까 책이 있고 책을 빌려가면서 권유를 하니까 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없이 이렇게 와서 책을 빌려가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준비하면서 이 레고방을 만든 거예요. 그 레고방 아파트 단지마다 많습니다. 1시간에 보통 5,000원에서 10분당 1,000원씩 올라가고 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 이렇게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럼 이거를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편의시설로 이 도서관을 좀 레고방을 만들어 보자. 레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중고로 좀 싸게 샀어요. 그래서 싸게 샀는데 홍보를 우리가 맘카페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하자마자 한 달 안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레고하러 오는 거예요. 책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책 빌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엄마들 커피 마시고 아이들은 레고하게 냅두고 엄마들은 일보 가서 애들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이는 그러면은 억지로 책을 보러 온 아이들한테 억지로 책을 보라고 하면 다음에 안 오지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안전하게 쉬면서 책을 보고 또 레고도 하고 엄마들이 오면 데리고 가는 방식인데 요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한 최소한 40-50명씩은 미리미리 와서 예약을 해갖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이 도서관에 책도 많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레고도 있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좀 만들어서 아이들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학습과 관련된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게 한 달에 15만 원을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모아줄 테니까 우리가 아이들 학원만 보내는 게 돈도 아깝고 아이들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여기에서 학원차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맞벌이니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1-2시간 정도만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오면은 책을 읽히고 레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보드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말하는 영어.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말하는 영어 도서관이 됐는데 원어민 교사를 데려다 썼어요. 뉴질랜드 원어민 교사,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한국에 외대를 들어왔다가 저희랑 2년이 됐는데 5만 원을 받고 하는데 애들이 한 달에 50명씩 와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신이 나고 5만 원이 적은 비용이지만 일주일에 2번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비용을 선생님한테 우리가 거의 처음에는 대부분 선생님한테 몰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늘어날 때마다 서로 반반씩 교회도 우리가 후원을 이렇게 받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말하는 영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15만 원 학부모들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엄마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돈을 안 받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밥도 먹여주겠다. 아이들 학교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문화체험을 하겠다. 돈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도와달라.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가 한 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층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도 대고 TO가 찼다는 이유 때문에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작은 도서관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지역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지역아동센터를 안 내주느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넣는 거지 뭐 교회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민원 넣겠습니까? 자기들이 돈 안 받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한테 이제 맡기게 된 겁니다. 그걸 맡기고 나니까 한 달 만에 40명씩 이게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 재정적인 이 지원들이 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레고라는 이 지역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또 엄마들도 일을 보러 다닐 수 있으니까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고방으로 저희가 한 2년 동안 지역에서 소문이 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레고를 좋아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베트남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그 외국인 엄마들하고 우리가 레고를 아이들 뭐 글씨 몰라도 돼요. 그림만 알면 레고는 맞추는 거기 때문에 레고를 딱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친구들이 구성이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이분들이 필요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물어본 결과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것도 배우고 싶고 네일 아트 같은 것도 배우고 싶고 바리스타 같은 거 배우면 자기들이 캄보디아 돌아가도 베트남에 돌아가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업 직무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청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지원비를 시청에서 받고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그러한 직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뭐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캄보디아 축구부까지 구성해서 지금 3년째 운행을 하고요. 축구부가 구성이 되니까 이 축구부를 이거 이끌어 가려면 또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은행하고도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비영리 단체예요. 작은 도서관은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허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들하고 조인을 해갖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이 외국인들을 환전을 이제 자기네 교회로 이제 자기네 은행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돈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또 네일아트나 임의용 봉사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이것을 실적으로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작년 7월 달에 한국다문화희망협회라고 이게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법인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에 뭔가 교회가 중심이 되고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더니 생각지 않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만들어 주셔서 좀 더 이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들이 저희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출발이 되어졌다. 그래서 정리하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이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관으로서의 역할, 공부방의 역할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심리상담센터로 지역의 어떤 다양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상담센터로서의 역할도 도서관 안에서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원봉사 인증기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교회들, 어느 정도 중요교회 안정된 교회들은 사단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시하고 연계된 프로포저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 작은 도서관도 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 그 프로젝트를 시에서 이제 한번 평가를 한 후에 지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원봉사 인증기관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자원봉사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어느 정도 자기 시간만큼 이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중학생은 뭐 60시간, 고등학생은 40시간, 대학생은 120시간. 그 정도 과정을 이 자원봉사 인증으로 점수를 확보해야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또 승진할 때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마다 이 도서관을 설치하고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지면 아이들이 방학 때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자기 발로 와요. 그러면 아이들 와서 뭐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60시간, 40시간을 채우려고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개척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옵니까? 자기 발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도서관 설치해서 자원봉사 인증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를 우리가 인정해 줬을 때 아이들이 와서 이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뭐 교회 청소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캠페인도 유도하고 지역 어르신도 섬기게 하고 동네도 청소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어려운 친구들한테 멘토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면요, 요게 교회 안의 실적보다 더 가치 있는 실적이 돼요.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소금처럼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또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또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게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도서관이 이 채택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지발로 들어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도서관이 시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시나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시에서 결국에는 지방자치 어떤 그 사업들을 이 도서관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식으로 또 마을 공동체라는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공동체로 그 실적들이 쌓여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은 연간 보통 5천만 원을 보통 상위로 합니다. 5천만 원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은 국가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조합을 구성해서 다양한 뭐 마을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친환경 이렇게 푸드라든지 음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도시락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작은 도서관 안에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열악해도 교회가 우리가 인프라 그러니까 뭐 인력이 없어도 어떤 리더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교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역사회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그런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공성, 확장성, 접근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공공성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모든 종교 단체는 예배를 위한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책을 빌려가고 정보를 얻고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창구가 이 도서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면 안전하다. 도서관에 가면 내가 정보를 얻는다. 도서관에 가면 내가 쉴 수 있다. 내가 도서관에 가면은 무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국가가 이미 홍보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회복지센터나 사회복지기관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관, 또 어르신들을 위한 기관, 장애인을 위한 기관, 외국인들을 위한 기관 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외국인들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마다 이 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이고, 작은 것 하나부터 풀어내면, 아까 우리 교회 같은 사례는 분명히 책을 만들어냈는데 아무도 안 오길래 카페랑 연결을 시켜서 카페를 통해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돕기 위해서 레고방을 만든 것처럼 레고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바우처 프로그램도 받아내고 외국인도 모이는,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맞는, 세대에 맞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들이 찾아낸다면은 여러분 다양하게 교회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정말 고기를 여러분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로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교회마다 설치해낼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접근성이라는 거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이게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한 개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뭐 동에 하나를 주던 구에 하나를 주던. 근데 이 도서관은요 얼마든지 이제 지역에 한 지역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제한 없이 여러분 교회들이 아파트 단지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공간 제한 없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택건설기본법 55조에 보면은 아파트, 신규 아파트 300세대 이상, 여러분 아파트가 세워지는 곳에는 준공 허가를 내야 되는데 준공 허가의 기준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 그래서 이 도서관을 여러분이 위탁받아서 교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은 50평 이상의 공간을 5년 동안 무상으로 씁니다. 냉난방비도 지원받고요. 책 사라고 책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거점을 만든다면 여러분 요즘에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신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음 세대를 돌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도서관을 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익성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익성이라는 건 재정이 없이 교회가 아이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교회들은 불가능합니다. 한 달 하다 두 달 하다가 결국에는 다 손 놔버립니다. 힘들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체계적이질 않아요. 효율성도 없어요. 그러나 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들 자비로 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교육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다 회비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가 프로그램이 괜찮다면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교회들마다 도서관마다 하나씩 만들어낸다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적인 기여가 작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죄송한데 아무래도 바리스타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8만 원 정도 재료비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도 강사비를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하고 50% 정도는 예산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 과정이 끝난 분들은 자격증을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증 발급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가 설치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도서관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되고 검증되고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의미에서 작은 도서관을 주중교육 프로그램으로 교회들마다 뭐 30명 미만, 뭐 20명, 30명 사이로 해서 출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드림 원격 평생교육원이 우리 한국복지목회 협의회에서 부설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을 무상으로 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평생 교육 과정들을 70여 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잠깐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드림 원격 평생교육원은요, 여러분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www.kwcc.co.kr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도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셔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면 이 어려운 시간에도 아마 교회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